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동영상에서는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주요 사항과 변경 내용을 토대로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개별 전형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고, 자, 일단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 2024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네, 고3 수험생부터 재수생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장애 추천을 받은 자 추천 인원은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10명이었었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최대 2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기회가 더 확대가 되었다. 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중요한 변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아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하고 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지만, 이제 2025학년도에 단계별 선발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배수, 지원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집을 하고 뭘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2단계 이제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성적 80%와 그 다음에 면접 20%.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비율만 놓고 보면 이거는 전년도 2024학년도에 했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2단계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한다는 점. 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니까 이렇게 뭐 조금 부담 없이 이제 좀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정말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전형이기도 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한번 보면 일단 반영 교과군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그 다음에 과학까지 그러니까 계열에 상관없이 국영, 수사, 과 요게 이제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통 및 일반 선택 80%, 진로 선택 20%인데 진로 선택이 전년도에는 아마 10%였었을 겁니다. 10%였었는데 그게 이제 좀 비중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성취도, 그러니까 성취도만 이제 표기가 되니까 성취도를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성취도 A하고 B, C 같은 경우에 급간 점수 차이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별, 이제 일반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렇게 이제 좀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성적 자동적으로, 이화여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계산되니까, 그 부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모집 인원이 매우 아주 많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은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은 일단 면접 없이 단계별 전형이 아닌 즉 일괄 전형,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방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의 비중도 굉장히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여부에 따라서 또 그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나눠지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수능 준비,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능 성적 관리도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는 일단 최저학력 기준이 좀 다른데요. 자, 우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2025학년도에 수능 지정 과목은 지금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수학이든 탐구든 간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합산 등급에만 초점을 좀 맞출 건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 6등급 이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3합 6등급 정도를 요구하는 서울의 대학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3합 6등급 정도면은 사실 인문계열 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수험생들 중에서 이대 미래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특히나 수능 성적 관리가 필수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미 바뀌어 있는 기준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2합 5 이내, 대신 수학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한 조건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4합 5, 그리고 약학전공 같은 경우는 4합 6. 특히 약학전공은 전년도에 4합 5였는데, 4합 5였다가 올해 2025학년도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등급, 합산 등급이 한 등급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학 전공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약학 전공, 즉 인문 쪽에서 지원하는 미래산업 약학 전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4합 6 이내로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등급 완화가 되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랜튼 학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3합 5, 그 다음에 3합 6등급 이내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참고 삼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자연계열 2합 5를 제외하면 나머지 계열들 모집 단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내신 성적이나 생기부 관리에 조금 미흡한 수험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전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자, 우선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자,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보장법에 의한 그 기초생활수급,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네, 요런 이제 계층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 네,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이겠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또 여기 해당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형 방법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하게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면접 없이요. 다만 고른기회 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은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봤었던 미래인재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앞서서 봤었던 그 미래인재 전형은 3합 6이었는데 여기 고른기회는 3합 8등급 이내,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합 6등급 이내. 네, 그래서 수학 포함해서 2합 6등급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미래인재 전형보다는 조금 낮다. 그러니까 해당 지원 자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역시 이 전형도 수능 최저가 지금 있는 전형이니까, 고른기회 전형에서 수능 최저 있는 학교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네,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자, 학생부 종합 사회기여자 전형입니다. 역시 사회기여자 전형도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화 운동 관련 그리고 직업군인의 자녀로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네, 요 기준도 우리 좀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 그리고 해외 파견 선교사 자녀 이런 식으로 지원 자격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지원 자격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모집 방법은 동일합니다.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앞서서 봤었던 고른기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합 8,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해서 2합 6 이내다. 네, 요 기준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논술 100%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없이 논술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되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3합 6등급입니다. 역시나 기준이 무척 높은 편이죠. 그죠? 미래인재 전형하고 지금 동일한 기준이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학 포함해서 2합 5, 그리고 약학 전공은 4합 6,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는 또 3합 5등급 이내다. 라고 해서 네, 논술 전형으로서는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논술 시험도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논술 시험도 그렇게 결단코 쉬운 논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1, 그 다음에 인문 2 유형별로 조금 나눠져 있는데 언어 논술 1, 2 정도 이렇게 해서 영어 지문이 막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논술 기출 문제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제가 작년에 학교별 그 기출 문제들을 조금 업로드해 놓은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실 분들은 입학처 홈페이지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를 통해서 네, 한번 이 논술 자료들 같은 경우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논술 자료들은 일단 업로드는 해놨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으로 자, 실기 실적 전형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작년하고 이제 좀 다르게 어학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는 공인 어학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성적표가 아니라 그냥 그 어학의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학 분야에 이제 조금 재능 있는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단 공인 어학 성적을 요구한다. 그래서 프랑스어하고 독일어 같은 경우에 네, 저는 이제 좀 생소한 어학 자격증이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 해당되는 전공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학 성적을 요구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모집 방법은 일단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는 지원자의 4배수를 선발을 해서 자,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4배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70과 면접 비중 30%요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류 평가 방법도 한번 같이 보시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외국어 능력,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그리고 교내외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폭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은 네, 그냥 아예 빵점 처리도 될 수 있다. 요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은 학업 능력, 외국어 능력,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고 하니, 네, 여기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네, 올해 이제 좀 바뀐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 실적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네, 그냥 활동 자체에 조금, 중심을 두고 이제 교내 활동이나 이런 어학 관련된 활동에 조금 이제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국제학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인 어학 성적표인데 요거는 영어와 관련된 공인 어학 성적표,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와 관련된 어학 성적을 제출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방법은 아까 봤었던 어학 특기자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4배수, 지원자의 4배수를 모집하고요. 이 인원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 주의사항도 거의 동일하니까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실적, 이제 예체능 실기 전형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대학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기 비중이 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저보다는, 해당 실기를 준비하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더 그 실기 종목이나 아니면 실기 과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실기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실기 실적 전형은 앞서서 우리가 보았었던 뭐 국제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 전형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은 적용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대, 뭐 그다음에 뭐 미대 쪽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쭉 있다. 그리고 여기 참 예체능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참 예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영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2합 7, 3합 9 이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적용되니까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이것으로 202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전형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그러니까 약학 전공 같은 경우에 완화되었다는 점도 분명히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이제 그 수능, 결론적으로 이제 지정 과목 자체가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화여대의 어떤 문은, 이제 입학의 문은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도전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올해는 주저없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특히 수능 최저 등급이 이제 워낙 중요한 전형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 관리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매년 이화여대 이제 그 합격하는 이제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성적 관리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서류나 내신 성적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능이 이제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한번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시 전형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이화여대 정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이화여대 전반적인 전형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